이제 우리가 한번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서 자기 용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난을 하는 그런 문화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제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그 부족함을 끌어올리기 위함도 있는데, 목적은 사실 그건데, 그것이 사실은 끌어올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야단 맞고 이러는 거, 직장에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막 야단을 맞으면은 좀 더 정신을 차리게 되고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완벽하게 처리하고 완성도를 자꾸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완벽주의가 사실 자기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비수로 또 작용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양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너무 자책하고 비난하다 보면은 스스로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힘으로도 작용하지만은 때로는 스스로를 무가치한 우울한 그런 어떤 것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비난에서 자기 용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요즘은 자기 사랑, 또 자기를 아끼고 챙겨야 된다, 이게 또 한 면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느 한쪽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비난에서 자기 용서로 우리 자신의 삶을 조금씩 갖고 가는 건데, 자기 비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관점, 스스로에게 주는 점수가 상당히 낮다면은 기회 되면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내가 나한테 점수를 만약에 낮게 준다면 낮게 주는 근거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이런 것 때문에, 이러이런 것 때문에. 자, 그 근거들을 자기 나름으로 이유들을 쭉 목록을 한번 써보시고, 그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인지 객관적인 이유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 합리성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갑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높게 주지는 않지만,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향성은 일단 잡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거 없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 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신에게 점수를 몇 점 줍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낮게 주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렇게 낮게 주는 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때문에 그렇게 낮게 주시는지 이유를 몇 개만 한번 얘기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은요, 이유를 못 찾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이유를 자기 나름으로 이유라고 생각해서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를,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나한테 점수를 낮게 안 주는 사람도 또 많거든요. 그 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요, 기준이 너무 높아서 또 점수가 낮아져요. 완벽주의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로 우선 용서에 대해서, 또 자기 용서는 뭔지 조금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요, 자기 용서라고 말할 때는 아까 우리가 두 가지 감정, 비난이나 실패나 이런 데에서 오는 그 감정을 우리가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 하나는 수치심. 이게 이제 앞으로 자기 용서에서 자꾸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라면은 뭐죠? 죄책감과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해서 갖는 거는 이제 수치심, 부끄러움과 연결돼요. 죄책감은 후회와 연결이 되고. 근데 용서라는 것은 내 구체적인 잘못에 대해서든,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든, 또 내가 나에 대해서 갖는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든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런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멈추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해 보고자 하고, 그렇게
내가 평가하고 바라보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런 나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사랑으로 바라보고자 애쓰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뭐냐면 자기 용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타인 용서처럼 하나의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우리가 몸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는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보통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6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몸의 상처를 치유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을 이렇게 많이 두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아예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성질 급하죠, 그죠? 어떤 프랑스 분이 올린 글을 하나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요즘은 방역에 도움이 되라고 이 구리 뭐 테이프인지 뭔지한테 붙여놓았습니다. 요즘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걸 보면 어때요? 닫힌 버튼을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 누들누들해가 있거나 그게 붙여져 있지 않은 곳에는 보면 닫힌 버튼에 그 닫히면 글자가 거의 지워져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왜 그냥 두면 닫히는데 왜 그거를 누르는지. 저희가 한국 와서 처음에 엘리베이터 타는 보면은요, 그 닫힌 버튼을 한 번만 딱 누르고 손 떼는 사람 거의 못 봤대요. 닫힐 때까지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누르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 치유도 보면은 성격이 급한 성격이 나와요. 이 강의 들을 때도 그래요. 상담 오는 사람도 그래요. 한두 번 상담 딱 들으면은 끝나야 돼. 치유가 다 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한두 번 해봐도 안 된다 이러면은 이 돌팔이거나 이 상담자가 아니면은 상담 다 쓸 데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약 한 번 딱 바르면 나와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바르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을 독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감기약도. 콧물 떨어지는 거 독하게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좋은 약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여유를 갖는 게 필요해요. 자기 용서를 할 때도. 금방 용서 안 된다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자기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면은요, 자신이 저지른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의 내가 마음에 들어요. 이게 마음에 들도록 이제 해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 자기 용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용서 못 받을, 내가 나를 용서 못할 그렇게 큰 죄를 내가 지었으면은 교도소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죠?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근거도 없는, 어쩌면 근거가 부족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나 잘못들을 가지고 그런 잘못들을 용서 못하는, 때로는 그런 어떤 완벽주의 때문에, 제가 이 말하면 완벽주의인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완벽주의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이 완벽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일을 처리할 때 완벽주의자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꼼꼼하게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배려해가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약점은 실수하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약점이겠죠. 그래서 나는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다는 것 자체까지도 다 통틀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용서의 여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할 과정들입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잘못도 하고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면에서는 실패도 하고 또 이런 죄도 짓고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때로는 보상도 해주고 내가 오늘 미안하니까 저녁에 갈 때 저녁에 남편한테 맛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도 뭐죠? 하나의 보상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하면 저녁에 들어올 때 그냥 꽃 한 송이를 사다 주는 거 뭐죠? 보상 행동.
보상하고 나면은요, 죄책감은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대학원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설문조사에 대답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대답 자체가 약간은 시험적인 성격도 있다. 시험을 치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들도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런 답들을 좀 알려줬어요. 한 그룹에는. 알려주고 나서는 이 답을 뭐 들었다고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실험에 들어갔어요. 그 실험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런 똑같은 설문을 하거나 이 답을 들은 적이 있나요? 물었는데 들은 그룹이 있잖아요. 안 들은 그룹도 있고 안 들은 그룹이나 들은 그룹이나 다 이미 그 전에 뭐라고 들었냐면은 안 들었다고 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한 그룹에 있는 구성원들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설문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두 그룹 학생들에게. 다음 그룹에 또 다른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일손이 필요한데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남아서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거짓말한 그룹의 학생들도 몇 명이 남았고 거짓말 안 한 그룹의 학생들도 몇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줄 일은 뭐냐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거짓말한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거짓말 하지 않는 그룹보다 훨씬 더 오래 이 일을 도와줬어요. 거짓말 안 한 그룹의 학생들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니까 한 2, 3분 후 5분 이내에 다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짓말 한 그룹에 속했던 학생들은 거의 1시간이 넘도록 이 일을 도와줬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말 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죄책감이 생겼던 거예요.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게 되죠? 보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뭔가 기워 갖고 싶어요. 아마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범죄자가 수배를 받아 쫓기다가 잡히고 나면 어때요? 이제 교도소 가게 되는데 아이고 잡히고 나니까 속이 후련합니다. 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보상 행동을 해야 자기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기 용서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시면요. 두 가지를 해보시면 돼요. 하나는 보상을 해보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해도 좋고 당사자에게 할 수 없거나 못하겠다면 이건 이제 죄책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는요. 그냥 정말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뭔가 내가 봉사를 하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은요. 조금씩 죄책감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조금 옆길로 갔는데 나중에 얘기할 거를 미리 조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내 책임과 내가 잘못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용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도 포함을 한다 하는 것을 이제 자기 용서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